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는 남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은 주가 낙폭이 큰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탄탄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처셀은 FTSE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과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SM은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내일장 공략주로 제시됐던 우수 AMS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과 함께 25%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루셜텍은 지문 센서 모듈에 대한 중국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아토고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 콘텐츠는 바이오 업체인 라이프리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 중 일부를 넘긴다는 소식에 투자금을 회수하며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그리고 내일장에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삼성 SDI. 남미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삼성 SDI 같은 경우에 9일 발표가 됐었죠. 이제 칠레에서 이제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이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기업이 12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서 삼성 SDI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삼성 네네. SDI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 업체들 그리고 3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칠레 북부의 메이오네스시에서 양극재 생산 합작 법인을 2021년까지 좀 네. 만들어낸 거로 보이고 있고요. 초기 투자 금액은 575억으로 작기는 하지만요. 그 이후에 증설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2021년 하반기에는 한 3,200만 톤 정도의 정정하겠습니다. 3,200톤 정도의 양극재 생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남미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에도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ESS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ESS 부분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9,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도 비했을 때 한 130% 정도의 부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86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도비했을 때 한 480% 정도 좀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2018년도는 ESS 이제 저전 장치에서 삼성 SDI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ESS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좀 네. 큰 배터리 말하는 거잖아요. 예, 큰 맞습니다. 배터리. 근데 이제 이 칠레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더 궁금한 게 네네. 그러니까 칠레에서 리튬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게 이제 그 리튬이 꼭 필요하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그렇죠. 네. 리튬을 조달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판다는 의미인가요? 일단은 개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아무래도 좀 편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네. 리튬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원재료를 확실히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일단 부분에서 부품의 조달, 그러니까 네. 소재 조달이 쉬워진다는 게 첫 번째. 네, 첫 번째로 볼 네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의 토끼를 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2021년도에 이제 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정도의 그냥
네네. 투자 심리, 그다음 단기 모멘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진정한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면 이번 연도 실적 자체가 ESS에서 늘어나고 있다, 뭐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남미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3년이나 더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동안은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무엇으로 좋아질지 좀 애매했었다면 이런 사업도 하는 거 보니까 실적은 확실히 좋아지겠구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주가가 네.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대감이 좀 현실화된다고 투자자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보는 주가 전망은요. 지금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대부터 지금 20만 3천 원, 네. 뭐 2천 원까지 계속적으로 좀 다이렉트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단기간 한 2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 차익 물량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바로 접근은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갔을 때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네. 일단 너무 빨리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뭐 몇 명 정도는 팔겠죠. 네. 차익 실현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볼 텐데요. 바로 두산입니다. 자, 두산은 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좀 발간이 됐습니다. 네네. 뭐 워낙 이제 두산 주가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에 좀 변곡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인데요. 일단 두산에 두 가지 자회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의 핵심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조금 컨센서스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두산의 뭐 주가에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또 하나의 축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 법인인 DICC 같은 경우에 네. 계속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시가총액 규모별로 해서 지수별 이제 지수 대형주 지수, 네네.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형주 지수에서 이제 중형주 지수로 좀 작게 내려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18년도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가장 매출 비중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전자 부분인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플에 좀 우려는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좀 고객사를 좀 다양하게 좀 갖고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굴삭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지분법 이익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롤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굴삭기 부품 업체예요. 네네. 그 부분도 보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두산도 역시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 더 이상 팔 사람만 없다면 주가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궁금해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시죠. 일단은 좋아요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자체가 워낙 이제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를 이미 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1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부분까지 계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네. 다 이제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상승의 폭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까요? 이제는 좀 그분들한테 햇빛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 한번 볼 텐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증권주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의 뭐 바로미터라고 네네.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나 이런 부분이 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때는 여지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역시 증권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남북 대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지금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좀 보게 될 걸로 보이면요.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3월 7일에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2월 한 달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 됐던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업적인 측면이 좀 많이 좋아질 때는 이런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서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 증권사 이제 모든 실적들에게 상당히 좀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그 증권주가 정말 주식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시장 오르면 함께 오르고요. 예전에는 네,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덜 하기도 네. 했었는데 시장 내리면 또 함께 내리기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증권주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FOMC 회의가 어떻게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네네.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저는 W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한때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생겼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다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가 보여지는 게 키움증권인데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 두 가지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종목으로 봤을 때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MS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타 증권사 대비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소형주 중에서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면요. 네. 저는 잠시만요. 골든브릿지 증권을 좀 네. 추천을 드리는데요. 골든브릿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이제 텍셀레트컴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자 마진이나 이런 부분을 골든브릿지 쪽으로 많이 좀 이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좀 증대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 증권을 좀 편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이처셀인데 네이처셀은 저희가 한 번에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냥 앞으로 지금 전망이 어떨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오 섹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다시 오늘로서 조금 턴 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네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불안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바이오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물량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조금 좋은 랠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자면 일단은 제가 드리는 건 글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걸 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오늘 폭도 너무 높기 때문에 네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내일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좀 접근을 하기에는 좀 글쎄요라고 좀 드리고 네네. 싶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렸다 접근하라는 이야기니까요. 자, 내일장 탑픽은 어떤 걸로 고르셨을까요? 궁금한데요. 한 네.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제가 고른 탑픽은요 증권주. 증권주. 네, 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동시효과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야 되겠죠. 잠시 후에 저희는 종가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불어온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마감 근처 와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1.04% 강세를 보이며 2,484선에, 코스닥은 더 올라왔습니다. 2.15% 강세를 보이면서 884선에 마감 지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은 9%까지 낙폭이 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3월 12일 월요일장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한 채 오늘 마쳤습니다. 완화 강세가 나타났죠. 자, 마감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큰 폭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결국 마감 종가를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484.11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키우다가 결국은 880선도 뛰어넘은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2.13% 오른 884.27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에 1,508억 원 정도의 매수세, 외국인도 여기에 버금가는 1,388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의 매수 물량이 1,247억 원,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872억 원 정도를 기록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을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과 증권, 금융, 일제히 금융, 증권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그 은행 업종에서는 3.8% 상승이 나타났고요.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권 업종에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2.3% 올랐고요. 금융 업종은 여기에는 이제 지주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이 지주회사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1.9%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요즘에 주가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2.17% 올랐고,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좀 하락했던 철강 금속 업종도 오늘 1.7% 오른 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네이처셀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이처셀이 또 시가총액도 크다 보니까 25% 급등하다 보니 음식료, 담배 업종도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하면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또 상승하면서 4% 올랐고요. 제약도 3%,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도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2일 월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